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은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고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배웠습니다. 한글은 1443년 필요에 의해 계획하에 만들어진 문자이고 일반 백성 중심으로 보급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번 주 강의에서는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한글의 제자 원리는 문헌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문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문자의 제자 원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1940년 한국의 안동 지방에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풀이한 해설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의 제자 원리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체계와 문자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설명되어 있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아봅시다. 한글의 자음들과 모음들은 각 글자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몇 개의 기본 글자를 먼저 만든 다음 그 기본 글자들에서 나머지 글자를 파생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기본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무언가를 본따서 자음과 모음의 기본 글자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차례로 살펴보죠. 먼저 자음의 기본 글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5개입니다. 자음의 기본 글자들은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미음은 입의 모양을, 시옷은 이의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의 기본 글자 5개를 만든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각 자음들을 발음해 보면서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느껴보세요. 각 자음마다 모양을 본뜬 각 발음기관을 사용하여 조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를 발음해 보세요. 그를 발음할 때 여러분의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인가요? 혀의 뒷부분이 긴장되면서 입천장의 뒷부분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느를 발음해 보세요. 혀끝이 윗잇몸에 살짝 닿으며 소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를 발음할 땐 어떤가요? 위아래 입술이 닿으면서 조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를 발음할 때는 혀끝이 윗니 바로 뒷부분에 가까워지면서 조음됩니다. 이응을 발음할 때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 뒷부분에 가까워지면서 조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방금 설명드린 자음의 기본 글자들의 모양이 바로 그 글자를 발음할 때 사용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문자를 만들 당시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도 한글이라는 문자는 음성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번에는 모음의 기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봅시다. 모음의 기본 글자는 아래아, 으, 이 이렇게 3개입니다. 아래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것이고 으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것이며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영향을 받아 하늘, 땅, 사람 이 3가지가 우주를 이루는 근본 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상에 따라 모음의 기본 글자 3가지를 상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글의 기본 글자들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본 글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으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고, 한글의 모음 기본 글자인 아래아, 의, 이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 다음 강의에서는 기본 글자들을 바탕으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